そうか、俺は地獄にいる。 요즘은 꼭 악역이거나 빌런, 라이벌 캐릭터가 아니라 주인공들도 흑화를 하는 작품이 많아져서 더더욱 충격적인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입체적인 성격과 극적인 서사가 많아 정리하면서도 무척이나 즐거웠던 오늘의 캐릭터들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사스케의 형 이타치는 사실 흑화한 캐릭터라기보다는 흑화를 강요당한 캐릭터에 가까운 비운의 인물인데요. 특히 이타치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진짜 흑화한 건 이타치가 아니라 정의로운 줄 알았던 나뭇잎 마을의 장로들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죠. 이 반전은 나루토 시리즈 내내 반복되어 사스케가 마을의 복수를 다짐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뭇잎 마을을 지키기 위해 비밀 지령을 받고 자신의 부모와 일족을 몰살한 이타치. 하지만 이타치는 사랑하는 동생 사스케만은 죽이지 않고 그가 나뭇잎 마을의 영웅이 되기를 바랐는데요. この俺を殺したくば恨め憎め、そしていつか俺と同じ目を持って俺の前に来い。お前の目はイタチのことを何一つ見抜けていなかった。にとってお前の命は里よりも重かったのだ。 동생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악당 역할을 자처하고 사스케가 본인을 미워하기를 바랬지만 진실을 알게 된 사스케는 이타치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흑화해 자신의 증오심을 나뭇잎 마을로 돌리게 됐죠. 我らは蛇を出した。我々はこの葉を潰す。 이타치의 과거와 희생 그리고 사스케의 흑화는 나루토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가져왔는데요. 특히 사스케와 이타치의 전투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명장면으로 회자되곤 하죠. 許せサスケ、これで最後だ。 이타치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캐릭터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許せサスケ、また今度だ。俺はお前と共にあり続けるさ。 다음은 주술회전의 오코츠 유타인데요. 유타 역시 다른 캐릭터들과 같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결혼까지 약속할 정도로 좋아했던 소꿉친구 리카가 유타가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잔혹하게 사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죽은 리카가 주령이 되어 언제나 유타의 곁을 따라다니고 유타는 이런 리카를 제어하기 위해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 되어버리죠. 결국 학교 폭력의 희생양이 된 유타를 대신하여 가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리카. 이후 유타는 사랑했던 리카를 속죄처럼 여기고 더 어두워지죠. 주술고에서 리카의 저주를 풀어나가면서 유타는 점점 상처를 회복해가는데요. 완전한 흑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소중한 친구들을 건드리는 주령에게는 평소에 유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살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殺してやる。死ね。 악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유타의 과거 역시 성격이 어두워진 이유가 충분히 이해될 만큼 불행하기로 유명하죠. 虎杖雄二は僕が殺します。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줄여서 전생슬은 평범한 회사원에서 슬라임으로 환생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리무르 템페스트라는 이름의 이 슬라임은 특수 능력을 이용해 다른 생물의 능력을 흡수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게 특징으로 이 능력을 이용하여 약한 몬스터에서 템페스트라는 국가를 건국할 정도로 강한 생명체로 성장해가죠. 하지만 리무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템페스트가 습격을 당하고 국민과 부하들 대부분이 몰살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한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였던 시온의 죽음을 확인한 리무르는 그전까지 고수해오던 이상주의를 버리고 마왕이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すまん、しばらく一人にしてくれ。どうするのが正解だった。俺が間違っていたの。 이후 리무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타협과 평화를 중시하던 이전과는 달리 냉정하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마왕이 되기 위해서 적군 2만 명을 학살하기까지 하죠. 町の四方の魔法装置を破壊しました。どうだ大賢者。各いつでも発動可能です。アンチマジックエリア設置完了。誰一人逃がさない。死ね。メギド。 하지만 시온의 죽음 장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흑화할 만할 이유가 납득된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806、3250、5575。
밝고 순수한 성격에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주인공 곤. 하지만 이런 곤이 한순간에 달라져 복수에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멘토였던 카이토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분투하다 네페르피트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카이토는 사망 후에도 빈 껍데기가 된 몸으로 네페르피트의 전투 인형이 되어 조종당하는 신세였는데요. 안 그래도 죄책감에 시달리던 곤은 이 모습을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고 본격적으로 키메라 엔트 퇴치 작전에 나서게 되죠. 俺を覚えているかカイトを取り戻すためお前に会いに来た 마침내 네페르피트를 발견한 곤은 어마어마한 살기를 드러내며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평소 순수하고 밝은 곤의 모습을 기억하던 관객들은 곤이 뿜어내는 살기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무지막지한 낸을 뿜어내며 겉모습마저도 완전히 달라졌고 강적이었던 네페르피트가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파워까지 자랑하죠. 곤의 흑화된 모습은 일시적이었지만 등골이 서늘할 만큼 무서웠습니다. 반은 인간, 반은 구울인 카네키는 야모리의 잔혹한 고문을 받고 각성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고문씨는 그림체와 연출의 버프를 받아 그로테스크하기로 유명한 장면이죠. 끔찍한 고문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궁지에 몰린 카네키는 이 사건 이후 완전히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どこまで数えたっけ 이전까지 카네키는 점점 구울화되어가는 자신의 몸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인간으로 남고 싶어하는 캐릭터였는데요. 하지만 끔찍한 정신적 고문 속에서 카네키는 자신이 약한 탓에 아무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強くてヤモリを殺せたらあの二人は助かったわよ。これからだって大切な人も捨ててでも守らなくちゃいけない時があるの。 그간 답답할 정도로 착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카네키였지만 각성하자마자 순식간에 그 어떤 악역 캐릭터보다 잔혹한 모습을 보여 큰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僕があなたを超えればいい違っているのは僕じゃないこの世界だ僕はグールだ 야모리의 고문과 카네키의 각성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도쿄구울 최고의 명장면으로 평가받는데요. 고문을 받으면서 새하얗게 변하는 카네키의 머리색 연출뿐 아니라 각성 이후 야모리가 자신에게 했던 고문을 그대로 똑같이 돌려주는 연출은 카타르시스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食ってみろよまずいな今さらこんなの痛がると思った次は 특히 이 흑화 장면이 매우 흡인력 있게 전개되어 카네키의 감정선을 따라가기가 쉬웠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僕に食われても仕方ないよね 흉악한 범죄 조직 도쿄 만지회의 리더인 마이키 역시 흑화하면 뺄 수 없는 캐릭터인데요. 도쿄 만지회가 악의 근원이 된 이유도 마이키의 흑화와 깊은 관련이 있죠. 내면에 깊은 어둠을 가지고 있던 마이키는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힘을 억제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중한 형제들과 소꿉친구가 모두 사망하면서 마이키는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죠. なことで兄貴を殺したのか 흑화된 마이키는 마치 감정이 몽땅 사라진 것처럼 무표정하고 감정 기복이 없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과 텅 빈 눈빛까지 합쳐져 더더욱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내뿜죠. 東卍は変わっちまったなんで東卍を出てったんだよ兄貴のように叱ってほしかった俺を殺せ 누구보다 동료들을 아꼈던 마이키지만 동정의 감정은 메말라 버렸고 그 누구에게도 곁을 허락하지 않으며 단독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닙니다. 주인공 타케미치는 마이키가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되돌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이 사라진 마이키의 모습은 지켜보던 관객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죠. 俺を殺すかお前が死ぬかだ 신선한 스토리와 실감나는 고증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최애의 아이. 그 중에서도 아이돌 아이의 쌍둥이 아들인 아쿠아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인기 아이돌인 아이의 죽음에 배우가 있음을 깨닫고 어머니의 복수를 하려는 캐릭터인데요. 심지어 아쿠아는 자신의 존재 이유가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このストーカーと俺を殺した男は同一人物情報提供者がいる僕らの父親愛をあんな目に遭わせた奴が芸能界にいる必ず見つけ出して
俺の手で殺すまでは。 아이를 살해한 배우를 찾기 위해 아쿠아는 행복이나 사랑, 꿈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지워버리는데요. 아무도 믿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 이용 대상으로 볼 정도로 복수에 집착하던 아쿠아는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자신의 아버지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직접 연예계에 들어가 정보를 캐고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愛の思考パターンってどれくらいわかるんだ。多分大体わかると思うけど。芸能界には才能が集まる。番組が終わったら関わることはなくなるだろう。黒川茜はここで手放すわけにはいかない。 눈앞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트라우마로 모든 감정을 잃어버리고만 아쿠아. 결국 그는 복수에 눈이 멀어 친구도 가족도 모두 등한시한 채 사람들을 도구로 취급하고 아무 죄책감 없이 조종하는데요. 그 결과 아쿠아 역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괴물이 되어버렸죠. どんな手を使ってでも必ず見つけ出してやる。そのためなら俺は 주인공 이누야샤와 작중 내내 악연을 이어가는 나락은 태생부터 다른 캐릭터들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나락은 단순한 인간이나 요괴가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의 증오와 욕망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오니구모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에 나락 또한 이누야샤처럼 반요 취급을 받는데요. 하지만 반요의 한계가 있는 이누야샤와 달리 나락은 스스로의 몸을 분해해서 강화하는 것도 가능한 사기적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스스로의 강함을 믿고 자만하는 다른 빌런 캐릭터들과 달리 나락은 매우 신중한 성격으로 스스로 위험에 처할 일은 절대 만들지 않는 타입이라 훨씬 더 까다로운 상대인데요. 이렇게 사악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나락은 이누야샤와 금강의 사이를 갈라놓고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죠. 나락은 이누야샤에게 있어 철천지 원수나 다름없는 존재인데요. 사원의 구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누야샤와 금강을 갈라놓은 것 말고도 온갖 비열한 악행을 다 벌여왔지만 이런 사악한 성격과 매력적인 외모가 합쳐져 주인공 이누야샤만큼 큰 인기를 끈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모브사이코의 주인공 모브는 작중 최강의 초능력자이지만 엄청난 실력과는 다르게 무척 소심하고 조용한 중학생인데요. 하지만 모브가 초능력을 숨긴 채 조용히 살아가는 이유는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게 초능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동생 리츠를 크게 다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큰 트라우마를 갖게 된 모브는 다시는 초능력을 사람에게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데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억압하고 있던 모브의 감정은 점점 커지고 결국 모브는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아를 만들게 되죠. 내면의 모브는 순식간에 모브를 지배해 숨기고 있던 어마어마한 초능력을 마구 방출하며 폭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모브를 막기 위해 초능력자들이 대거 모여들지만 완전히 역부족이었죠. 모브의 폭주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건 없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장면이었는데요. 특히 그동안 주인공 모브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해왔는지가 느껴져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君は何？僕は僕だ。誰も僕を止められない。王が壊れて消えればもう僕は我慢しなくていい。 모브의 폭주는 엄청난 초능력의 임팩트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정신적 성장이라는 작품의 가장 큰 주제를 잘 살린 에피소드로 호평받았습니다. お前だけが特別なわけじゃない。二面性なんて誰にでもある。お前はそのままでいい。行こう。 존재 자체가 스포일러인 오비토는 나루토의 최고 반전 캐릭터로도 뽑히는데요. 밝고 낙천적인 성격이었지만 깊은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나루토와 꼭 닮은 캐릭터이지만 오비토는 고통 속에서 크게 절망하고 타락해버려 나루토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죠. 과거 카카시를 구하고 죽어가던 오비토는 마다라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는데요. 오랜 기간 부상당한 몸을 회복하던 오비토는 둘도 없는 친구 카카시와 짝사랑하던 린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만 이윽고 카카시의 참격이 린의 심장을 뚫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혼란에 빠지죠.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카카시가 린을 죽였다고 오해하게 된 오비토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닌자들을 마구 공격하며 전장을 피로 물들이고 세상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절망해버립니다. 나루토의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오비토. 하지만 오비토는 나루토와 달리 스스로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계속 타락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데요. 오비토가 흑화되는 장면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온 카카시와 나루토와의 결전 장면은 나루토 시리즈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히죠.
이렇게 10명의 유명한 흑화 캐릭터들을 모아봤는데요. 흑화한 이유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어 마음이 아픈 캐릭터들도 있고 이해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것이 매력인 캐릭터들도 있었습니다. 유형은 여러 가지지만 역시 잘 만든 흑화 캐릭터가 있다면 작품이 확실히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흑화 캐릭터는 누구인가요?